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네,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으로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이죠. 기획 시리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직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으로 활약하셨고요. 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여론도 그런데요.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건 맞는 거죠? 그러게요. 많이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기도가요. 네. 그동안 참 많이 억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혁신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멈춰진 주거나 교통이나 생활에서 많이 고통받으셨던 분은 이제는 다시 수레바퀴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의 주민분들 규제에 많이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통도 고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활정치로 그리고 발로 뛰어서 경기도민분들의 삶을 미래로 끌고 가고 싶고요. 71년생 김은혜가 젊고 역동적인 도지사로 힘있게 새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리 삶의 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은혜 후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무래도 전임자죠. 이재명 전 도지사. 네. 도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네. 뭐 기본적인 교통 문제라든지 또 주거 문제,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경기도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만 먼저 지어놓고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를 따라서 확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고향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려고 하면 1시간,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런 만큼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생활의 쾌적함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전철 그리고 버스까지 선택해야 되는데 경기도 주민들은 서울에서 만찬을 하시면 밤 10시 반에는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차 걱정 때문이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면 1시간 일찍 서둘러야 되고 5분 늦게 나오면 30분 이상 출근이 지체되고 그런 질곡은 사실은 지하철, 버스, 민주당이 정치와 경제,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그리고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기재부까지 포함한 정부 부처의 힘을 오로지 경기도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데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권력으로 뭘 했을까? 그 많은 권력은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그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김동연 후보님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다. 이익을 특정 기득권층이 독점했다. 또 대장동까지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민분들에게 가야 할 이익이 도민에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환수해서 도민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그게 기본과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도민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게 뭐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뭐 맞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건 뭐 기대감을 갖고 한번 살펴봐야 네네.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동연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김동연 네네. 후보와 선거전을 치르실 텐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한번 덕담을 해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가 김동연 있을까요? 후보님은 경제적 지식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추진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 추진력의 방향이 문제죠. 아 그렇습니까? 경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문제라는 겁니까? 김동연 후보님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주택 정책인 건 모두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김동연 후보님은 경제부총리 재임 기간 내내 주택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에 보면 당시에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부동산, 세금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이 부분에 책임을 지신 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죠. 집 없는 사람 집 못 사게 만든 대출 규제도 그렇고요. 집을 못 짓게 만든 재건축 규제도 그렇고요. 부동산 세금, 건강보험료 폭등시킨 공시가격 인상 모두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관철시킨 정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생과 행정 경험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재임 기간에는 집값 많이 안 올랐다. 내가 나온 이후에 올랐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세금 규제하겠다고 한 그 다음 해부터 오르죠. 저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김동연 후보님이 경제부총리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그 실패한 경험을 정면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패한 경제부총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김동연 후보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저희가 17일에 또 인터뷰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기회를 드리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도민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유권자들이 김 후보는 하여튼 공약이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뭐냐 하면 제1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GTX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하시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은요? 재개발 재건축은 일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네네. 그 주변 지역, 즉 일산 때에 지어졌던 그 주택들은 고양시에 동일한 시기에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산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고양시 전체까지 포괄하면 적어도 지금 150만, 200만, 300만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낡은 녹슨 배관을 끌어안고 그리고 성면이 떨어지는 주차장에서의 고충, 아이들을 그 성면가루에서부터 탈시키기 위해서 애워싸고 고생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많이 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 지역을 전부 다 하신다면 경기 성남의 분당, 일산, 평촌, 3번, 뭐 중동 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신도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또 집값이 엄청나게 들썩일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부분만 포함하더라도 집값 오르고 규제가 있으니까 집고 지지 말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분들이 선택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야기는 저는 순환 재개발 재건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주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세입자분들이 충분히 자신이 살던 그 쾌적한 환경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청약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주권을 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5개 모두 추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하는 시기는 지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인허가를 받고 나중에 건축을 한 다음에 입주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5년에서 10년까지 흘렀습니다. 물론 그 기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심의를 하겠다고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같은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다시 묶어서 통과시키는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를 시작하면서 다른 쪽은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저는 순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같은 우려는 저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경기들이 말이죠. 네.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도 방문했을 때 김 후보가 네, 동행하셨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당선인 신분으로 네. 선거에 당선시켜줘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감사 그리고 인사하다. 네. 저는 물론 민주당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저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과 그리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야당은 못합니다. 네.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의 굵직한 교통과 내 집 마련입니다. 그것이 들킬까 두려워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가 그럼 우리가 새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경기도민의 발전을 한번 도모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같이 손잡고 해보자고 화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범하지 않은 정부부터 싸우고 견제하시겠다고 그리고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김동연 후보님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경기도지사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선거에 나오신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싸우고 경기도를 투쟁판으로 만드는 도지사라면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에 경기도 발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견제가 목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선거 나가셔서 야당 대표에 도전하시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네. 경기도지사 선거가 특히 그런데 뭐 윤심과 뭐 이심, 뭐 명심의 대결이다. 뭐 그리고 대선이 지난 3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만 제2의 대선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또 이런 식으로 뭐 부추길까요? 아니면 정책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것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윤심과 명심의 대결이 아니라 양심과 흑심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이 양심이고 이재명 마음은 흑심이다. 뭐 네. 아니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네. 공정과 상식을 택하는 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 구도를 숨기려는 자와 바로잡으려는 자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님이 지난 대선에서조차 대장동의 책임이 이재명 전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이 전 지사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경기도민을 힘들게 했던 여러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찬성하셨죠. 그러면 대장동은 검찰이라든지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왜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소수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이익금은 환수해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규제 문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책 경쟁 정정당당하게 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동연 후보님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왜 자꾸 그런 그 성비하의 논란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견주고 그리고 평가받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장동 말씀도 하셨는데 대선 때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TV 네. 토론에서 즉답은 안 했는데 나중에 백브리핑이었죠. 오늘 특검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왜 이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특검을 해야죠. 네.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수완박부터 포함해가지고 아예 검찰부터 모든 손발을 묶고 나서 특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민주당에서요? 안 네. 하시죠. 네. 그러면 그리고 특검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탓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네.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요. 네. 특별 감사를 해서 아니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면 억울한 부분 다 밝혀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당하면 특별감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수완박 법률안이요. 민주당이 벌여온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위장 탈당 보셨습니까? 회기 쪼개기, 여성 의원에 대한 폭력, 이게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다 이것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상식을 믿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옛날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어느 도지사든 나가게 되면 네. 혁신에서부터 성장이 나오는 거고 특별 감사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당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도민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돌려드려야 할 도민들 지금 다 경기도에서 청년들도 취업의 문의, 특권층이 다른 고위층 찬스 쓰느냐고 특권층 자제만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 청년들에게 공정과 기회의 사다리를 차게 했던 것도 그리고 당하게 했던 것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 경기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지사가 임명했던 감사관이나 또 감사 인력들이 감사를 하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고 감싸는 감사만 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김은혜 후보가 만약 당선돼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돼서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죠. 지난 감사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을 다 내세우셨는데요. 민변에 그리고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하셨죠. 네네. 그동안은 감사원 출신이 많이 오셨는데, 네. 감사원 출신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원 출신이었죠. 검사 출신이 왔다 이런 거군요. 네. 변호사 출신이신데요. 네. 자신의 측근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분을 감사관에 앉히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관계없이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경기도정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 감사관에 와야 저도 살고 감사관도 삽니다. 그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견제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측근들로만 채우다 보니까 그 부패를 가리려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죠. 네. 누군가에게 방탄조끼를 채우는 선거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상식의 힘으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당선되면 그렇게는 안 하고 측근 인사가 아닌 도민들만 바라보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새겨도 틀리진 않은 거죠? 네, 그럼요. 경기도민에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 스스로도 냉정하고 공정하게 법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네,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비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경기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저희가 박탈당했던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시 경기도민들에게 드리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님 지금까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